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이 1월 15일 1시 25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제 방 옆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으로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는 그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눈이 아니라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고 나서 좀 바람이 되게 칼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좀 그 감기 걸리지 않게 내일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좀 문의라든지 좀 다들 궁금하신 부분이 왔을 때 좀 몇 개 좀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질문이 아무래도 좀 이번 주에 많이 왔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주식을 오래 공부하시고 싶다. 좀 이런 질문이 이 주식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요새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많지는 않은데 이 특정 한 분인 것 같아요. 센서뷰 이렇게 그 방에다가 남겨주셨길래 근데 이 센서뷰는 제가 이게 개인 종목이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하는 게 맞나? 모두가 하는 방송에서 좀 하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시간을 봐가면서 제가 센서뷰는 좀 이렇게 할게요. 예. 왜 그러냐면 방송의 본질이 저희가 뭐 이렇게 센서뷰 카톡방이라든지 방송 자체가 제가 추천한 종목이 아닌데 센서뷰로 흘러가면은 사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좀 아무튼 시간 봐가면서 좀 이렇게 컨트롤 하겠습니다. 좀 코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코인 궁금하신 부분을 얘기했을 때 코인에 대해서 저는 그 아직 우리 가족분들이나 회원분들이 방향성을 정확히 못 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의 하락은요. 이렇게 뭐 상승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상승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은 좋죠. 좋은데 절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사이에 뭐 이렇게 하락도 한 번 나오고 아니면 하락 한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한다든지 예. 요런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특히 코인 같은 부분의 하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게 그냥 편하게 제가 좀 이렇게 봉이 아니라 선으로 그자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조정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1주, 2주 요렇게 됐다가 이게 저희 솔라나 상승 요 정도 각도로 해가지고 빠집니다. 예. 이게 코인의 하락 패턴이거든요. 비트코인으로 한번 볼게요. 요런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수렴이 아직 안 됐죠.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그냥 이렇게 빼요. 그냥 이 조정 구간이 짧아요. 하락 구간. 하락에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는 이 조정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왜 이 조정 구간이 짧아야 되냐면 그래야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여기에서 묶여버리는 거죠. 조정이 길면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이 짧아요. 반대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면은 하락의 조정 구간보다는 길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조정 구간이 긴 거예요. 하락이 나오려고 하면은 요때쯤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요때. 요때. 12월 셋째 주 정도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하락이 나오려고 하면은. 제가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길다는 건 뭐냐면은 상승으로 간다는 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가 1월 3일인가 한 비트코인이 8% 빠졌단 말이에요. 8%만 빠져도 8% 빠진 날에 막 계속 카톡 그러고 난리 나요, 난리 나. 8%만 빠져도 이게 막 난리 나. 하루에 8%만 빠져도 심리적으로 이게 엄청 힘든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조정 구간이 이렇게 가지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조정이 아니라 이걸 내린 건 뭐냐면은 빠질 것 같은 조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좋아하는 조정은 6천만 원에서 6,2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이고 실제 조정은 6천만 원에서 아마 5,500, 600, 5,500, 600, 그 5,600으로 할게요. 600 사이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앞 고점보다 밑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뭔가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아니 근데 이렇게 조정을 안 하면은 코인 투자하는 거 참 쉽고 그냥 직장 다닐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코인에 하면은 그냥 왜 무슨 얘기냐면 조정 기간에 비트코인 제가 그 처음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 기간에 많이 털려요. 예. 상당히 많이 털립니다. 예. 제가 이게 다 못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을 다 못 끌고 간다고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음,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 코인의 조정을 이해해야 돼요. 조정이 오면 어떤 조정이다. 근데 이게 상승 패턴일 때의 조정이죠. 하락 패턴이 아니라 상승 패턴일 때는 이런 조정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아니다. 이런 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추세를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볼게요.
좀 뭘 표현하고 싶냐면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4천에서 6천만 원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쵸?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한 달 조정하면서 털 사람들 털었어. 그러면은 이 다음번 파동 때는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원래는. 예. 요 두 번째 파동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파동이 다시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은 나갈 사람 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새로운 재료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2차 파동이 나오는 건데 이 1차 파동 때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지나고 1년 내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 조정이 나오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뭐 코인도 그렇고 생물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지나고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대략 6천만 원에서 한 1억에서 1억 2천까지 가요. 왜 그러냐면은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상승률이 더 커요. 예. 3차 파동은 2차 파동보다 상승률이 더 큰 거고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조정이 온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하락이 오면은 조정이 짧다고 했잖아요. 하락이 오면은 조정이 짧다고 했어요, 제가. 그쵸? 예. 왜냐면은 왜 하락이 왔는데 왜 조정이 짧아야 되냐? 그래야 흔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야 물량 넘기고 빠지는 거니까 고래들 입장에서도 주니까 조정을 막 1년 했다가 떨어져. 그러면은 뭐 개인 투자자 나갈 사람 다 나가고 뭐 그게 뭐 하락을 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정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하락이 아닌 조정이라고 하면 상승의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 조정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예. 우리 막 그 옛날에 막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쳐들어오기 전에 막 제일 먼저 하는 게 배 정비부터 하지 않습니까? 막 리플하고 비트코인 캐시 막 비중 조절해 놓고 예. 아니 비트코인 캐시에 내가 조금 더 담고 싶은데 돈이 뭐 저쪽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 묶여 있다. 그럼 좀 뺄 돈 빼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막 이렇게 35만 원대 계속 추가 매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 상승에 오면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얘기 안 하더라도 뭐 1,0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캐시 세팅을 했는데 다음번 2차 파동 때 4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정리해가지고 다시 새마을금고로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조정이 왔을 때 준비를 하는 기본적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준비가 된 사람하고 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하고는 이 2차 파동 때 엄청나게 본인 계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도 빠지려고 하면 요 자리에서 그냥 빠져야 돼요. 이렇게. 예.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조정이에요. 조정.
요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얘기했죠, 방향. 요렇게 했다 이제 간다니까요, 이게. 예. 비트코인 이게 진짜 빠지는 거 아니죠. 이게 왜 빠집니까, 이게. 예. 근데 분명히 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 시장이 선물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물이라는 게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억짜리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원래는 전송 속도를 높이는 건데 1억을 베팅한다는 게 속도를 높여가지고 수익률을 한다는 건데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1억 원 가치에 만약에 베팅이 들어갔다. 그럼 10%만 수익이 나도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부자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물 투자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와줘야 예. 그 선물 투자도 그 흔히 얘기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이런 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이런 게 한두 개가 껴줘야 이게 또 사실은 이게 자본시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승 과정이지만 심리하고는 다르게 많이 움직인다.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없으면은 그 장중에 막 이런 게 그 장중의 흔들림이 적을 거예요. 예. 장중 흔들림. 예. 근데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장중 흔들림이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장중에 누군가가 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장중에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게. 예. 좀 그 부분으로 사실 이해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비트코인에 제가 3차 파동까지는 모르겠고 지금은 우리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예, 이 구간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지면서 조정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거 잘못했나? 이런 좀 의구심은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락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조정은 짧고 이렇게 그냥 꼬꾸라진다고 했잖아요. 솔라나 상승하는 각도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빼야 물리는 거기 때문에 물량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코인을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사실은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들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 같냐. 이 현물 시장이 현실화 될 때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선물할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선물할 때도 그렇고 그게 시장의 원리예요. 예. 우리가 미래 가치가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야 이거 현물한다. 그럼 미래 가치가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가격이 먼저 반영돼서 먼저 손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막상 우리가 이제 현물 ETF 할 때쯤에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화 됐을 때는. 예. 근데 가격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가격이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 시장이 오픈했을 때 가치가 8천만 원인데 현물 시장이 제도권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6천만 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추월한 거하고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당연히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오피스텔 30억짜리가 있고 아파트가 30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가 28억이래요. 그럼 당연히 시간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를 살려는 그 매수의 심리, 예, 수요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비트코인을 이때도 말씀드린 게
제가 이때 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빠졌을 때 저는 이거 복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때 제가 카톡방에 매수의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셉니다. 비트코인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장중에 끌어올린다든지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음날에 다시 끌어올린다든지 그래서 이게 빠지기는 이런 흐름이 장중에 나온다든지 하루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유지가 된다든지 여기에서 하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3천만 원까지 내일 그냥 급락이 30% 나왔어요. 그럼 막상 그거 보자마자 막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3천만 원 되면은 야 이거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인데 당신 빨리 지금 은행 가서 건물 팔아. 내가 3천만 원에 두고 그냥 비트코인 덮어버릴게. 이런 매수의 심리가 강하신 분들이 3천만 원이면 완전히 그냥 이거 똥값이다. 그냥 여기 그냥 올인하겠다. 이런 매수의 심리가 이제 강한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빠질 수가 좀 없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의 조정은 하방의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방의 조정. 네. 요런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조정 기간을 제가 앞 차트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오면 조정 구간이 보통 1, 2주죠. 조정 구간이 짧아야 못 빠져나오니까 물량이 넘기니까. 그래서 이번 조정이 상승 조정이고요. 이 상승 조정 때는 2차 상승 파동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코인 포트를 잘 짜주셔야 됩니다. 단가 높은 거는 조금 낮추기도 하고 비중 작은 거는 늘리기도 하고 필요한 돈 있으면 나와가지고 더 담기도 하고 두 번째 파동을 위해서. 예. 그리고 언제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은 현물 시장이 실제 거래가 될 때까지는 잘 안 빠집니다. 이제 이 하락이 안 나온다는 거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빠진다는 거는 근데 내일 만약에 5%가 빠졌어. 선생님 방송하고 다르네요. 흔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 봐서는 빠진 게 아니라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 가격이 또 뭐 하루 이틀 되면 또 5,800, 뭐 5,700 이렇게 다시 올라갈 텐데 매수의 심리가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하락의 파동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오래 비트코인을 하면서 사실은 좀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안 하면은 바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바보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수익이 낼 수 있는 상품이 많지가 않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비트코인의 열정적인 신봉자다.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냐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순히 주식만을 고집하면은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주식 비중보다 높아야 되는 시기라고 계속해서 사실은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좀 리플로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리플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좀 리플 잡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솔라나로 볼게요. 솔라나로 보면은 지금은 상승이지만 이 조정 기간이 사실 길었죠. 조정 기간이 길수록 상승률이 사실 높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솔라나하고 리플을 비교했을 때 솔라나는 상승이 나왔고요. 리플은 그 기간에 조정이 나왔죠.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 리플이 상승률이 더 큰 거예요. 지금은 솔라나가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지만 조정 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의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조정이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 길면 길수록 상승률은 사실 엄청나게 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플이 나쁘다, 솔라나가 나쁘다. 이거를 솔라나가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니플의 조정이 길다고 지루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니플이 조정이 길면 길수록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와 많은 시간 어떻게 보면 더 준비 잘하라고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플 가지신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비트코인 캐시도 이 조정 기간이 긴 거예요. 이거 다른 코인보다 솔라나로 따지면은 바닥 찍고 조정 나왔다가 이제 이 주봉이에요. 일봉 아닙니다. 솔라나로 따지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 남은 거라고요. 이런 거. 예. 좀 저는 그렇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좀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이들 좀 불안해 하시고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코인은 걱정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예.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식 공부를 여쭤보시는 분이 최근에 많아가지고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첫 번째가 기술적인 공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기업적인 공부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정보적인 공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이 공부할 때 그 공부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공부라는 거는 시간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내가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제가 그 좀 마인드가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사실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그 노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렇게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냥 주식 투자를 그냥 코인 투자 같은 거 다 끊고 내가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러면은 그렇게 몸 해치지 말고 그냥 투자를 아예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 땀 흘려서 버는 돈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심리라는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주식 공부도 시간의 투자 이제 내가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내가 남잔데 A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갑자기 막 내 머리 스타일 바꾸고 옷 사고 뭐 차 사고 이건 사랑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 사람한테 잘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옷도 좀 못 입고 차도 없지만 A라는 사람한테 하루에 5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뭐 생각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하고 차를 마시자고 하든 뭐 10분이나 30분 아니면 하루 종일 이 사람한테 시간을 쓰고 싶다는 거. 예. 왜 그러면 시간은 다 모두 다 똑같이 개인한테 주어진 건 24시간이잖아요. 이 24시간을 난 24시간도 모자라. 한 48시간을 이 사람한테 쓰고 싶어. 그게 좀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24시간 자체를 쓰는 걸 내가 좋은 거야. 이게 전 기본적인 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도 사실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주식 공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여쭤보는 건 뭐냐면은 공부라는 거를 과연 쉽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공부라는 거를 이렇게 배우고 싶은 거냐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거는 다 그냥 이런 거고 이런 내용들이고 제가 본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을 쓸 준비가 되어 있냐. 내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은 보기 싫어. 내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머리 쓰긴 싫어. 근데 무조건 성적은 100점 맞고 싶어. 그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인 거 시간을 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좀 그 부분을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간을 만약에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 방에 그 국장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국장님도 공부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드려서 제가 항상 처음 만났을 때 그 국장님한테도 똑같고 이 기술적인 공부 그냥 이건 챕터 1이에요. 우리가 곱셈하듯이 덧셈이나 곱셈하듯이 제가 기술적인 공부에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죽기 전에 그래도 알고는 가시고 이거는 실생활에서 많이 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일목균형표입니다. 어,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사실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일목균형표가 사실 좀 출간이 되는데 책 한 권이 출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뭐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좀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했으면 그 시간을 다른 책보다 덜 쓰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 일목균형표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지고 내가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책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근데 아니면은 좀 시간이 바쁘고 내가 좀 그렇다 하면 뭐 유튜브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일목균형표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는 가자. 우리가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일목균형표가 뭔지는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더라.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좀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부터 한번 하세요. 근데 여기서 좀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일목균형표를 그 기업적인 공부하고 정보적인 뭐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제가 방송 틈틈이 또 다음 방송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서 저는 이렇게 코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코인의 방향성이라든지 제가 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바이낸스 계좌 만들라고 했어요. 바이낸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해야 된다. 예. 바이낸스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 한 3분, 5분 보시면은 바이낸스 계좌 하루에 한 10분, 15분 투자했으면은 벌써 만들었어요. 근데 바이낸스 계좌도 아직 안 만드신 분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이낸스 계좌부터 만드십시오. 예. 이거 해야 이거 공부하는데 뭐 15분이나 쓸 텐데 일주일에 이거 안 됐는데 이거 공부 못 합니다. 예. 바이낸스 계좌 만들고 순서가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공부하시고 그게 순서는 맞을 것 같고요. 네. 바이낸스 계좌 없는데 일목균형표부터 하겠다. 그건 좀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제 서울 연희동에서 이렇게 쭉 살아왔었는데 그 사직공원이라는 데를 많이 갔었어요. 사직공원. 사직공원이 경복궁 옆에 있죠. 근데 그때는 사직도서관을 갔었는데 남산도서관보다 이 사직도서관을 정말 학생들은 많이 갔었죠. 근데 그 사직공원이 저 어려서는 정말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고 숲이 되게 운동장도 그렇고 숲도 그렇고 그 사직공원만 가면은 9살 때 아니면은 막 이렇게 12살 때 14살 때 17살 때의 그 공기가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요. 정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만 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좀 그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그 한 20년 만에 가보면은 갑자기 내가 이렇게 그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돈을 떠나서 공부를 하시면은 자기 만족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내가 여잔데 뭐 머리를 오늘 헤어샵에 갔어. 아주 이쁘게 잘랐어. 그럼 엄청나게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도가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등산도 처음에는 힘든 것 같은데 막상 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주식 공부도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이렇게 하루에 한 30분, 15분씩 조금씩 투자해서 하다 보면은 이 만족도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정말 재밌고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목균형표도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좀 이렇게 한번 그 공부할 만한 가치는 있다 해서 좀 그 주식 공부 하실 분들은 일목균형표부터 사실은 이게 공부가 돼야 돼요. 예.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하셔야 일목균형표를 일목균형표는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계산법 기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좀 추세? 아무래도 좀 흐름? 이제 저처럼 제가 이제 상승한 이거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 좀 확신 있게 얘기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신념이라는 것도 생기고 확신도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두 개 맞을 때마다 아, 내가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사실은. 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한 2시 정도 됐는데, 오늘 방송은 좀 요 정도에서 좀 가볍게 이제 좀 마치려고 해요. 근데 좀, 날씨가 갑자기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내일서부터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건강 정말 이렇게 겨울철에 감기 걸리시는 게 요새는 많이 좀 안 좋은 시기잖아요. 예.
해가지고 좀 내일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 굉장히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아무튼 요 방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